두 번째, 이제 제일 큰 문제. 나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 지금 가장 큰 문제, 여의도의 가장 큰 문제, 대한민국 정치의 제일 큰 문제가 두 번째가 뭐냐면 합리적 토론 문화 부재. 예. 여러분들 집에서 아내와 남편과 아들과 딸과 부모와 명절 때 대화 나누면 잘 되세요? 응? 야, 이번에 명절인데 어느 집서 우리 모일까? 우리 뭐 고돌이 한번 칠까? 영화 한편 보러 갈까? 예식 한번 하러 갈까? 나는 우리 집은요, 우리 집 사례를 이렇게 여러분들은 다 보니까 화목할 것 같아. 얘들아, 우리 영화 한 편 보자. 아빠 오늘 한가 하세요? 아, 그래도 외식이나 한번 해. 나는 집에서 먹으려는데요. 영화 한 편 보자. 유관순 너무 잘 됐다 하는데 싫어. 우리는 그거 아니고 무슨 외식 한 번을 하려고 해도 영화 한 편을 보려고 해도 동의 받기가 어려워요. 우리 집 화목한 집안이야 아주. 이거를 전 나쁘게 보지 않아요. 당연히 다르죠. 아이들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이걸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협의하는 거죠. 우리 항상 다 따로 해요. 그래 알았어. 그럼 아빠만 갈게. 엄마랑만 갈게. 니들 여기서 먹어. 집합 가. 중요한 건 이런 부분들을 서로 논의하는 협의적 구조가 돼야 되는 거죠. 하물며 부서 내에서 기관 간에 정당 간에 남북 간에 대책위와 또 시행사 간에 어떤 합의 구조를 만들어내자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경험 중에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8년 했다고 했잖아요. 이제 한 2년 동안은 멘붕이 온 거예요. 계속 토론을 하니까 찬성 이야기하고 반대하고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찬성. 여기는 반대. 그러면 3자. 근데 3자를 아무나 물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때? 누구 이야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갖고 거수 역할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대충 분위기 보면은 이야기 들어다가 여기서 막 눈물바람 하면 이리 가버리거나 아니면 여기서 합리적으로 비판하고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잘 못하면 이리 가버리거나 이건 잘못된 결정이에요. 이때는 장애인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전문가 두 사람이 와야 돼. 한 사람은 좀 찬성 쪽, 반대 쪽 들어보는 거죠. 두 분을. 그럼 여기 있는 분들이 판단을 할 때는 이제는 장애인을 돕긴 해야 되는데 이걸 한 번에 돕다가는 복지 예산이 45%로 넘어가 버리게 되는 거고 장애인 내에서도 이게 최우선이 아니고 다른 쪽에 요구들이 있고 이건 장애인 단체에서 관심이 있는 거지 정작 요구는 이런 이견이 있구나. 그럼 이건 만약에 5천만 원인데 여기다 두면 두 단체 간에 박 터지게 싸우겠네? 안 준 것만 못 하겠네? 합의 구조를 만들어 오면은 그때 가는 게 낫겠네? 이거 현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투자를 함으로써 좀 또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 왜냐하면 시장이 시정을 펼치는데 시민들로부터 박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힘을 받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절대 다수 시민들이 바라볼 수 있는 SNS 쪽, 소셜미디어 쪽, 시민들이 가다가 미세먼지가 요즘 심하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전광판에다 빨리빨리 그거 1억 먼저 투입, 찬성 반대. 어떻게 돼요? 다 찬성이죠. 미세먼지 공포감을 느끼고 있는데 당장 미세먼지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면 몇백억 몇천억이 들어야 되는데 이미 있는 미세먼지를 빨리 파악을 해갖고 전문가가 없으면은 전문가 단체에게 위탁을 줘갖고 그 1억을 가지고 금년 말까지 계속 시지각각으로 나쁜 몸 대책 이걸 띄워준다. 그러면 논의를 하면 80%가 찬성을 해요. 20%가 그래도 와야 되는데 그럼 이야기하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만장일치로 결정합니다. 그럼 반반 못 오죠. 여기서 이 합리적 토론문화라는 건데 우리는 너무 안타깝게도 일제 36년 식민 통치 동안 모든 걸 흑백 논리. 친일파냐 아니냐. 쟤는 이런 논리로 하면서 지금까지 해방 이후 독재냐 좌냐 우냐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예. 시장님 뜻이 뭐냐? 구청장님 뜻이 뭐냐? 국회의원 뜻이 뭐냐? 대통령 뜻이 뭐냐? 야당 대표 뜻이 뭐냐? 그리고 거기에 조금만 이견을 단서를 달게 되면 양쪽으로부터 찍혀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재가
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 부분이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다양한 경험들은 하셨다면 이후에 앞으로 어떤 모임에서나 조직에서나 리더가 되는 길은 제 경험으로는 침묵만이 능사가 아니에요. 지금은. 예. 그렇다고 딸랭이만 하는 것도 리스크가 커요. 예. 왜냐면 그 정권이 저기가 10년, 20년 가는 게 아니니까. 그러려면은 이런 속에서 무게중심을 가져가야 되는 거죠. 무게중심을. 자기 철학을 갖고. 그러려면 아까 말했던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주제로 나왔던 공공정책, 또 지방자치, 시민,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우리 주제 아닙니까? 공공정책이라는 정부, 그 다음에 지방자치, 시민, 여기에 빠져있는 중요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패러다임 하나가 뭐냐면 글로벌 이 시스템. 자, 강동구의 미세먼지를 전국의 최고의 양질의 미세먼지 도시를 만들고 싶다. 다음 선거로 가거나 시민들로부터 박수 받는데 최고다. 그래서 청장님 주재 회의를 했어요. 방법이 뭐가 나와요? 이게 강동구만 해결해 갖고 돼요?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라오고 있는데 그 미세먼지가 바람을 타고 어디로 오는지는 모르겠으나 강동구 옆에 어느 구청이 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 뭐 미세먼지를 양산하는 공장이 있고 바람이 이리 오면은 그거 어떻게 해요? 막 강동구에서 그냥 막 미세먼지 온다고 막 기기 나오고 막 여기는 날라오는데 그러면 해결이 되나요? 어렵죠. 자, 본인이 환경부에 있든 세종시에 있든 뭐 어디에 있든 미세먼지를 논의를 하는데 중국과의 문제를 풀지 않고 해결이 될 수 있느냐는 말이죠. 우리가 나서지는 못하더라도 이게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요즘은 또 뭐 북한서도 날라온다는 거 아닙니까? 북한을 거쳐서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딛고 있는 고양시, 강동구, 성동구, 여기서 인접 지역 문제, 그 내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자, 고양시에는 이제 시민운동도 발달이 돼 있고, 또 대단하신 시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시장할 때 몇 년 전인데 미세먼지 지도를 만들어 갖고, 자 봐라, 환경단체 분들하고 또 거기에 막 또 SBS 기자 출신, 나중에는 시장 후보로 나왔는데 이제 그쪽에 아주 최고 전문가예요. 그래서 이제 만났는데 내가 말하는 여러분들한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이 다양한 경험들인 거예요. 저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예민한 성격이 아니에요. 막 미세먼지가 심하든 뭐 해도 별로 영향을 잘 안 받아요. 근데 이제 갔더니 아주머니 한 3분이 막 울고 절규를 하면서 요즘의 미세먼지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아이를 학교를 안 보낸 거예요. 이분은 조금만 미세먼지가 안 좋으면 애를 학교를 안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의 분노에 가까운 표현이, 시장님 안 보이느냐, 이 미세먼지가, 그리고 이 폐기물 태우고 있는 데가 이거 단속을 해라. 그래갖고 그때 미세먼지 관련된 예산이 많이 편성됐어요. 내 기억에 아무튼 몇십억. 왜? 그분이 무서워서 그런 게 아니라, 중요하구나. 이게. 좀 더 앞서 가야 되겠구나. 그래갖고 그때 몇십억 해갖고 팀도 짜고 난리를 친 거예요. 다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미세먼지에 대한 이슈가 될 때 그 난리를 치셨던 단체에서 기특하다. 최성희 고양시. 이렇게 몸부림치는 게 나아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가질 중요한 전체적인 것은, 여러분가 매일 세종에서 여기 오고 다른 데서 올 때 저도 그랬으니까 내가 이걸 할 필요가 뭐 있느냐. 공부를. 근데 살아있는 공부, 현장의 공부를 끊임없이 여러분이 하셔야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된다는 거죠. 네. 그걸 편하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날 위해서.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공직자들한테도. 아까 시민들이든 이렇게. 이제 여러분 보세요. 공직자의 두 유형이 있지 않겠어요? 내가 공직에 들어갔어요. 내가
신입 공직자들 교육할 때 여러분들이 시민을 피해갈 수 있냐, 청렴의 문화를 피해갈 수 있느냐, 공직에 오는 책임감을 피해갈 수 있느냐, 그럼 피해가라 그래요. 빗사이로 막 가라. 해봐라. 불가능하다. 별로 한직인 부서 가갖고 조용히 있으면 일이 안 벌어져요? 아니죠, 이제는.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옛날에는 주무부서가 있고 비주무부서가 있고 어디 가면 이런 게 있으나 이제는 어디서 미세먼지가 발생할지, 어디서 지진이 발생할 때, 어디서 누가 스마트폰으로 찍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정면 돌파를 해라. 그리고 그 일을 장악을 해라. 그래야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지. 그거를 시장님 오늘 일찍 나갔다. 구청장님 오늘 가셨다. 오늘 과장님 나갔다. 이건 내가 아니다. 요리가 이쪽으로 갔다. 이건 또 아니다. 이리 갔다. 예? 그러면 공직 내에서는 그걸 이름하여 폭탄이라고 하더만. 저 폭탄 열이 왔다. 그 신기해. 폭탄을 제거를 못해요, 사람들이. 그냥 옆에서 자기가 안 터지기만 바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양시는 그냥 폭탄 제거반까지 가동. 폭탄이 터지면 그러니까 이제 문제에 있는 뭐 도저히 통제불능인 터지면 그 상급자 직원들이 공동 책임을 진다.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 그 폭탄이 있는데 막 뇌관을 까버릴 수도 없잖아요. 그럼 내가 억울하잖아. 대신 이걸 관리하고 논의하고 협의해서 공유하면 책임은 자유로워진다. A라는 폭탄이 터질 걸 나는 모르고 가고 놔두고 우리끼리만 가서 그냥 이렇게 돼버리가지고 저 폭탄이 터지면 여기는 공동 책임을 지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힘들지만 요 역할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좀 치워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가 공동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을 안 듣습니다. 고민입니다. 이런 게 공유가 되면 뭐 이런 몸부림을 친 거예요. 폭탄 문제가 심각하니까 작은 사건이 터지는 게 아니라 그 부서 또는 중요한 적이야.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가 현장의 경험들을 좀 복잡하죠. 지금 막 나부터 시작해서 가족, 나와 가족, 공직, 내 소조직, 그걸 에워싸고 있는 상급 조직, 중앙 조직, 그리고 큰 틀에서는 중앙 조직에서 하는 공공정책 부분, 지역에서 근거하는 지방자치, 내가 만나는 시민. 시민도 대책이, 시행사, 전문가, 기타. 그죠? 누가 시민이에요? 누구만 챙겨야 돼요? 이 대책도 1, 2, 3, 4, 5, 1. 이 복잡한, 저기고. 그 다음에 여기는 아까 말했던, 이제, 뭐가 빠져요? 가족. 그죠?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반을 차지하고 있는 가족. 그 다음에 뭐가 빠졌어요? 우리는 나가 빠졌죠. 나는 없는 거예요. 나를 이제 언제부터 찾아요? 지금 나 때쯤 찾아요. 이제 50대 중반에 공직에서 이제 나왔고 자유로워질 때 난 뭔가, 우리 아내는 뭔가, 난 뭐 국가와 민족과 글로벌 이걸 위해서 다녔는데 나의 실존적인 이건 뭔가. 너무 늦어버리는 거죠. 근데 제 해법은 대단히 복잡하긴 하지만 다 연결됐다는 거죠. 나의 행복, 나의 스트레스, 이 부분들은 가족의 문제하고 연결이 돼 있고, 여기 또 공직이 있네요. 네. 공직이 가족인 거고, 내가 공직자인 거고, 그죠? 내가 만나는 시민의 스트레스, 주는 스트레스가 가족의 고민과 똑같고, 이들이 모여서 지방자치를 하게 되니까 이 안에서도 찌그락짜그락하고 여기 내에서도 찌그락짜그락하고 경쟁하고 여기서도 박터지게 싸우는데 이게 모여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지방자치가 서울에 있고 서울공화국 아닙니까? 여기는 또 구청이 있고 하늘하고 땅이죠. 같은 서울인데.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문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 봐. 고향. 응? 여러분 나의 살던 고향은, 저는 광주. 여러분들 시골들. 지금 지방 가면 어떻게 돼 있어요? 지방에. 나주로 또 김해로 더 시골로 가보란 말이에요. 젊은 사람은 없고 고령화에다가 젊은 친구들은 다 올라버리고 이제는 뭐 경제도 살아나기 어렵고 희망이 없는 정도로 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는 누가 책임져요? 우리는
그냥 공부할 때만 지방자치하고 학점만 잘 받으면 되고 무난하면 되는 거지. 여기는 우리 부모님 사는데 내 친구가 살던데 나의 고향은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실존적 고민해가지고 또 나중에 은퇴해서 고향으로 내려가면 이 모양 이 꼴이다고 행안부 출신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벌어지는 이 중앙발 공공정책, 소득 주도형 성장, 북핵 문제, 이제 뭐 또 막 일촉즉발의 전쟁까지 갈지 모르는 이런 부분들, 또 부동산, 미세먼지, 또 시시각각으로 벌어지는 여의도, 이거는 피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나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나 이걸로부터 그냥 나는 완벽히 자유로워져야 되겠다. 그냥 영화나 보고. 그렇게 하세요. 이것만 안 보고 사실 수 있으면 사셔봐.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는 주식하는 분이 있을 거고, 주식, 그 다음에 부동산. 제가 재밌는 이야기 해드릴게요. 제가 이제 남북관계 하니까 김대중 정부 때 청와대에 있었고, 노무현 정부 때 국회에 있었죠. 또 그쪽 나름 전문가면 해외 가서 폼 잡고 강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꼭 와요. 거기 있는 그 투자자들 몇 분이. 그래서 조용히 귓속말로 물어요. 그 당시 의원님 또는 국장님, 청와대 국장님, 곧 통일이 될 것 같은데, 통일까지는 남북간 뻥뚫이 요즘하고 비슷하네요. 얼마 전하고. 파주에다 땅을 사야 됩니까? 아니면 고향에 좋은 데 없어요? 여기 아니, 대박일 것 같은데?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또 제가 전문가고 나가면은 또 보자고 그래, 따로. 그땐 투자자 물어보고, 곧 전쟁 날 것 같은데, 어떻게, 무슨 배짱으로 살고 계세요? 자, 여러분들 내가 물어볼게. 여기 뭐 되죠? 지금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냥 집에서 갑자기 공돈이 뭐 막 유산이 물려왔거나 어디 주식이 대박 나가지고 5억이 생겼어요. 남북 접경 지역의 부동산을 살 거야, 안 살 거야? 난 사겠다. 과감해. 나 사겠다.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말은. 그리고 지금 특히 이제 나중에 북한의 핵 문제나 통일과 평화 이런 거창한 것들이 왜 지방자치나 시민과 나의 가족 행복하고 중요한가가 지금 빼놨던 한반도는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예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가지고 회담하는 한 1년 빼놓고는 지구상에서 핵전쟁의 위험성이 높은 최고의 나라였던 거예요. 내가 한 말이 아니라 유엔 사무총장을 포함해서 이랬던 나라인 거예요. 실제로 그냥 버튼 누르면 날아갈 정도로 위험한 나라인 거예요. 세계대전이 막 거창해서 나는 게 아니라 사라예보 총성 한 방으로 나오는 것처럼 이런 위험한 나라인 거예요. 배짱은 정말 우리가 정말 좋은 거죠. 정말 강심장이죠. 제가 남북관계나 통일 문제 지금 20년, 30년째인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가족들이 아빠 전쟁 날 것 같아. 근데 어떻게 하지라는 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또 뭐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고양시만 북한에서 안 때릴 거다. 최성이 있으니까. 응? 아니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지난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막 핵 위기 나올 때는 우리 애들이 심각하게 아빠 만약에 막 연평도 도발하고 이제 이렇게 천안함 사건 날 때 그때는 연평도는 나는 심각하게 본 거예요. 실제로 물리적인 군사력을 통해서 이쪽을 때렸으니까 거기서 대응 잘못. 그럼 그때는 내가 이제 전방을 가죠. 고향 지역에 제가 방위 또 이렇게 협의회 적이고 그러면 거기서 보여줘요. 이렇게 보면서 시장님 여참 우리 여기 때려버립니다. 응? 때리고 2번 때리고 3번 때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예? 예. 그때 우리 아이들이 이게 심각하구나. 그래서 그때 막 고양시에 막 어디 대피소니 뭐니를 내가 만들어야고 했던 때가 뭐냐면 아빠 만약에 전쟁 발생하면 아빠는 틀림없이 시청으로 달려갈 거고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리고 우리는 어디서 아니 웃는 게 아니라 진지하게. 그런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느냐. 대피해야 되느냐. 연평도를 때려서 한반도가 극도의 전쟁 위기로 갔는데 여러분 내가 물어볼게. 그럴 때
지하 주차장으로 대피를 해야 돼요? 우리 어렸을 때는 어디 뭐 방공호로 가야 돼요? 옥상으로 가야 돼요? 학교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에가 대피소가 있어요? 전국에 그게 없어. 가주합을 하겠어요. 고양시 거서 싹. 근데 그게 어디냐면 그냥 담당 과장의 서랍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모르고는 피하지 않더라도 안심이 되는 거죠. 아, 응? 근데 웃기잖아요. 지진이 날라는데 지진 경보가 있는데 지하로 갈 수는 없잖아요. 지하 주차장으로. 군사적 공격이 있을지 모르는데 지하 주차장으로 가면 매몰돼 버리잖아요. 어디 뭐 종합운동장으로 가나? 체육관으로 가나? 그건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집에가 그대로 있으면서 방송을 봐야 되나요? 이런 부분들이 자, 그래서 아까 이 문제로 돌아와서 이런 공공정책이 미세먼지는 부서에서는 피해가죠. 근데 우리 부서 아니니까 그건 환경과에서 알아서 하세요. 뭐 아니면 종합총괄팀에서 그건 나와가지고는 이제 본인이 미쳐버리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그러면 북핵 문제를 어떻게 피해갈 거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꼭 주식을 하거나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전쟁의 공포로부터 여러분의 아들, 딸, 여러분들이 사는 동안에 어떻게 김정은과 핵 문제를 풀 거냔 말이죠. 이거 안 풀고 우리나라 일자리가 창출이 됩니까? 우리가 국제 경쟁력이 나와요? 뭐를 알 수가 있어요? 뭐를? 북한에서 인질로 잡다 틈만 나면은 그냥 핵에다가 대량 살상무기에다가 생화학무기에다가 아니면 테러에다가 뭐 사이버에다가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야. 이 북한 문제를 풀지 않고서는. 나는 모르겠고 그냥 여의도에서 알아서 하고 트럼프하고 김정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렇게 갈 거냔 말이죠. 그러면 자유로워지냔 말이죠. 여러분들은. 고양시는, 강동구는, 세종시는, 성동구는 그냥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는 거죠. 미세먼지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말이죠. 이 복잡한 거, 그러니까 도대체 계속 내가 다시 그 주제로 가는 거예요. 이 사고를, 이런 문제를 공공정책이 됐든, 지방자치가 됐든, 시민들과 만나는 거든, 공직이 되든, 가족을 만나든, 여러분의 실존적인 고민이 이것이 지금 이 칠판에 보이는 것처럼 그물망처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즐기셔버려야 되는 거죠. 익숙하셔야 되는 거죠. 입장이 저는 시장할 때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그게 가능하면 지금도 좀 그래요. 가능하면 이제 무슨 대화를 하거나 관계를 맺을 때 저도 이제 무슨 어디 체육대회나 이렇게 가면 이제 막 술들 많이 드시고 인사하러 가면 꼭 1000명 정도 인사하면 한두 분은 네, 아무튼 꼭 그 대단하신 분들이 있어요. 취해가지고 이리 와봐. 당신이 그 유명한 채성이야? 12.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쭉 가다가 네 안녕하세요. 아유 오랜만입니다. 아유 의원님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이야. 근데 딱 보니까 제 양반이 나를 딱 째려보고 있는데 저기서부터 이제 벼르고 있는 거야. 너는 오기만 와봐라. 이렇게 여기까지 쭉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인사 쭉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야 너 최소 유명.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야 그럼 예 그래요. 다음에 또 보십시다. 하고 와버려요. 네, 실제. 그러면 이제 뒤로 뭔 말이 들려요. 저씨 왜요? 이거를 담아놓으면 병이 되는 거죠. 저분은 술을 드셨고 기본적으로 나에 대해서는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싫어하는 분이고 내가 굳이 거기 가서 싫어하는 분들한테 뚜껑이 열리게 할 필요가 없고 그리고 실제 이제 저런 분하고 내가 안 만나면 좋은데 피해갈 수가 없어. 딱 어디서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이제 이분은 딱 갔는데 이번에 첫 번째예요. 그러면 그분한테는 더 두 손으로 꼭 잡고 아유 너무 오늘 안색도 좋으시고 주변에서도 많이 말씀하시대요. 누군지도 몰라요 나는 잘. 네. 이러고 가면 이게 지금 도대체 나를 놀려먹는 거야 아니면 나를 아는 거야. 네. 더 잘해줘 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저랑 가까운 분 오늘 국장이나 과장이나 중요한데 너무 일을 안이하게 해서 잘못하면 미세먼지를 어떤 사고가 날 것 같으면 잠깐 보십시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 만약에 이러다가 이 문제가 터져갖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면 당신 앞으로 공직 내에서 큰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네. 더 쓴소리를 해주는 거죠. 네. 그분은 또 내 이야기를 기분 나쁘게 듣지 않고 관심이 있구나. 네. 똑같은 겁니다.
이 복잡한 것을 이야기를 드리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이 중에 한 10분의 1을 머릿속에 두고 생활하실 거예요. 저도 다 이걸 하지는 못해요. 10분의 1만 해도 머리가 빠개지려고 하고 폭발하려고 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복잡다단한 뇌구조 같은 이 현실이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뭐 지도를 그려놓고 뭐 국제적으로 또 도표를 지난번도 제가 그렸던 것처럼 피라미드 구조로 해서 대통령부터 뭐 조직까지 쭉 하려고 했는데 그냥 여기는 지금 나라와 조직과 사안과 나와 현안이 다 모여져 있잖아요. 이 외에도 뭐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외에 불과했죠. 이게 2019년 오늘 돌아가고 있는 국제사회예요. 여기서는 전쟁이 나고 뉴질랜드에서는 테러가 발생하고 여의도에서는 총성 없는 전쟁이 발생하고 또 어느 집에서는 오늘 이혼하고 있고 또 어디서는 또 술 먹다가 또 싸우고 있고 어디서는 또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고 또 집에 가면은 또 우리끼리는 또 아무것도 아닌 반찬 가지고 아니면 뭐 아주 또 무슨 보고를 누가 했냐 마냐 와가지고 또 공직 내에서 이러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마음의 평온을 찾아야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이 속에서 어떤 삶의 목표를 세워나가야 될 것인가? 돈을 왕창 벌 건가? 권력을 한번 쥐어버릴 건가? 명예를 쫓을 건가? 나만의 행복은 뭔가? 나의 가치는 뭔가? 근데 이 모든 부분의 원인이 제가 보니까 저도 그걸 극복을 못했는데 우리나라의 이런 이 토론 문화도 없고 이거보다도 가장 큰 문제가 두 가지인 것 같더라고. 그건 제가 지금 끊임없이 찾고 다니는 거예요. 이걸 풀어야 된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자신, 난 누구인가? 나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최성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어디서 와서 어떻게 살아왔고 어디를 향해 갔고 어때야 행복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작년에 지난 시간에 38년을 하루도 쉬지 않고 뛰어왔는데 그 고민을 많이 안 했더라고요. 한다고 했는데 국가와 민족과 민주주의와 인권과 정의와 평화와 뭐 수신제가와 아들 이렇게 했지. 정말로 치열하게 나는 누구지? 내가 어때야 행복하지? 난 지금 행복한가? 이런 고민들을 이제 비로소 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우리 마누라랑 지금 한 30년 됐는데 한 번 목소리 언젠가 한번 높이지 않고 싸우지 않았으나 최근에 이제 둘이 뭐 어떤 프로그램에 가서 얼굴 보면서 여보 내가 당신 얼굴을 지그시 똑바로 마음으로 바라보기는 처음인 것 같아. 이렇게 고백했어요. 왜 안 바뀌었어요? 연애 때 뭐 뽀뽀도 하고 뭐 좀만 정치하다 보면 뭐 서로 그냥 뭐 세리머니 하려고 그냥 아주 뭐 정말 인고 부부라고 소문날 정도로 했던 우리도 안에 눈 밑에 있는 다크서클과 머리에 있는 흰머리와 그 내면에 있는 정치인 아내로서 겪었던 말 못할 그 부분을 이제 비로소 마음으로 대화를 시작했다는 거죠. 내가 없었던 거죠. 끊임없이 찾아왔는데 근데 그럼 나는 누구냐? 나라는 사람은 누구냐? 내가 아는 나가 맞냐? 우리는 두 번째 이야기 이 자아가 없는 두 번째는 이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죠. 남이 보여지는 나 최성 전 100만 도시 고향 시장 국회의원도 하고 청와대도 있었던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 똑똑하고 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어때야 돼? 나는 더 똑똑해야 되고 강의도 잘한다니까 더 준비 잘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아주 지금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아니 박수 받아 이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1시간 반 하려고 지금 오늘 한 달을 걸 가져왔어요. 근데 또 지난번하고 똑같이 여러분들 느낌이 좋고 하니까 이거 좀 하나도 없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나는 이게 더 좋아요. 왜? 여러분들하고 대화가 되고 이 계기는 누가 만들었냐? 이분이 만드신 거예요. 이분이. 일찍 와서 시간이 되는데도 한 명도
수강생들은 안 오고 있고, 어디서 당신은 어디서 굴러오신 분이요? 어? 지난번 빠졌어. 푹 한숨 쉬면서 이거 휴학을 해야 되는데 강의가 타이트합니까? 지난 학기 때 수업 듣고 막 이래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그러길래 이 알고리즘이 작동된 거예요. 내가 시장할 때 한양대 와갖고 박사 할 때에 또 여러분들 여기다 썼던 공유는 안 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그 고민들을 하면서 아 맞아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약간의 뭐 유튜브에 뭐 한 강좌 나오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정말 진하게 경험한 현장에서 그게 꼭 시장만이 아니라 왜 연결이 돼 있는데 나한테 여러분들은 뭐 시장으로서 고양시에서 벌어진 일만 이야기를 하면 뭐냔 말이에요. 자 지금부터 이야기할게요. 첫 번째 딱 시장 되자마자 며칠 지났어요. 근데 아침에 쳐들어왔어요. 누가 한 어머님하고 한 장애인을 데리고 펑펑 우는 거예요. 아니 막 와가지고 이제 나는 지금 며칠 안 됐는데 왜 그러십니까? 시장님 손 좀 보세요. 손 좀 왜요 아주머니?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지금 중증 장애를 안고 있는데 나를 물어 뜯어요. 왜요? 멀쩡히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이 직장에 다니던 이 회사가 갑자기 폐업이 돼버려가지고 됐는데 얘가 직장을 못 나가게 되니까 거기를 나가야 얘에게는 희망이고 나도 숨을 쉬는데 거기 못 나가니까 나를 쥐어뜯고 나 좀 우리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와서 확인을 해보니까 법정에 가서 1, 2년이 걸린단 말이죠. 그럼 내가 이제 그 대목에서 이분과 어머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 누나가 떠오르고, 그럼 우리 누나가 장애인 누나지 이것만 떠오르겠어요? 우리 작은 누나가 또 다른 장애인을 만나서 어렵게 살다가 또 막 이혼하고 다시 또 만나고 또 어디 뭐 힘들게 취업해갖고 이러려다가 아이를 낳고 뭐 했던 이 시나리오가 떠오르면서 엄마 모습이 떠오르고 여기는 누나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여기서 행정이 시작된 거예요. 또 이제 내 말고 전임시장 때 중부대학을 고양시로 이제 유치를 한 거예요. 지방대학들이 서울로 오려고 하니까. 뭐, 우리도 관내 대학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랬는데, 갑자기 중부대에서 쳐들어온 거예요. 최성이 나오라고. 접니다. 그래서 딱, 그때 분위기도 기억도 생생하네요. 이런 데 만났어요. 그 중에 또 한 분이 민주당이었나 봐. 저는 시장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럴 때는 이제 불안하거든, 이게 대책위에서. 대책위 원장이 막 존경한다고 이야기 나올 때는 그래요. 이게 아니라 다음 이야기를 들어봐야 돼요. 존경하는 최성 시장님께서 고양시는 중부대가 여기 안 와도 잘 먹고 잘 살 텐데 우리 금산에 있는 중부대만 바라먹고 있는 데가 이리 와버리면 우리는 쫄딱 망해버리는데 이거를 굳이 와야 됩니까? 중단해 주십시오. 그리고 막 이 학교는 어쩌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자치로만 보면 나는 무조건 오는 게 낫죠. 내가 유치한 것도 아니고 전임 때 왔고 또 이미 또 온다고 해서 학생들이 또 온 상황이고 근데 내 머릿속에는 뭐가 떠오르냐 말이에요. 그 금산에 있는 그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과 이럴 때 그래도 내가 국회도 있었고 청와대도 있었고 우리 아버지는 교육자고 내가 또 학교의 교수까지 하려고 했던 난데 고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대화를 말 한마디만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골로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여러분 뜻대로 저는 원치 않습니다. 이래버리면 어떻게 돼? 지역신문에 최성, 지역 발전에는 외면하고 뭐 대책이하고 노라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그분들한테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런 이게 지금 다양한 경험. 네. 그 다음에 최근에 하나만 더 경험 이야기 드릴게요. 최근에 나경원 대표가 뭐 김정은 수석 때문에 난리가 났죠. 뭐 저기 하고 그리고 실제 이제 친북 이렇게 뭐 북한하고 연결하는 거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이게 간첩죄, 친북 연결해 갖고 이렇게 그 사형당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근데 내가 이제 방송 토론 같은 데를 이제 나가서 힘들 때 많이 나갔으니까 막 북한에서 핵실험 오면은 아무도 안 가요. 이제 민주당에서.
하면 이제 작살 나니까. 어? 햇볕 정책 펼쳤고 뭐 포용 정책 했는데 핵으로 돌아왔다 갖고 토론을 이제 저쪽에로 나오면은 이제 다 안 간다 그래. 그럼 이제 맨마단 게 나야 이제 네가 제일 말 잘하니까 조금 전에 핵 실험했는데 나가서 생방송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다 하고 이제 마주. 응? 한번 이제 심야 토론을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준비해 가니까 한 분 있다가 생방송 중인데 청중한테 손을 딱 들고 지금 상황하고 조금 비슷할 수 있죠. 그래서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딱 꺼내는 거지. 그래서 올 게 왔구나 이제 올 게 왔구나. 내 이야기 이제 사회자가 하니까 핵실험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거기서 딱 이제 약간 이번 국면하고 비슷한 이야기. 당신 같은 그런 주장이 그 당시는 김정일이었죠. 김정일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거 아니냐. 생방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이유로는 이제 안경험 오면 당황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은 막 얼굴 불고 나 김정일 대변인하고 나는 부대변인이에요라든가 아니면 김대중의 내가 대변인이지 뭐 이렇게 하면 우스워져 버리잖아요. 어? 근데 어떻게 대응했겠어요? 생방 쫙 하고 있고 하는데 거기서 아주 내가 토론하면서 가장 당황했던 순간이에요. 그때 기억이 다른 뭐 대선 경선 나가서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내가 이제 그때 그분한테 우리 선생님, 선생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왜냐면 그런 사람들은 익명성에 기초하지 자기 이름을 공표하기는 좀 뭐, 혹시 선생님, 왜냐면 나는 호칭을 쓰려니까 왜 오물오물해요? 우리 선생님 보니까 지난번 다른 토론회 때도 나오셔갖고 실제 내가 이제 그걸 기억을 하니까 그래갖고 똑같은 질문을 그렇게 하시던데,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하고 연관시켜갖고 대변인이라 그러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아픈 경험이 있다. 응?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당신의 정책하고 다른지 응? 그런 면에서 나는 반대다 이렇게 해야지 그냥 색깔론으로 이렇게 해버리면 응?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 응? 뭐 지난번에도 다른 분한테도 그 질문, 요게 이제 죽여주는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기획적으로 와가지고 나한테 정조준하는 질문을 하는 것 같은데 나까지는 내가 들어줄 테니까 그걸 일일이 구구절절히 내가 답변하는 건 별로 지금은 적절치 않고 다음에는 그러지 마세요. 잘 합리적인 토론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난 끝나고 나서 잘했다고 거기서 뭐 역으로 공격하고 뭐 아니고 저런 뭐 이제 이러고 식은땀이 났지만 이게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제가 말한 그걸 뭐 잘 극복했다는 게 아니라 그런 류 태극기 부대류 또는 민주노총 또는 더 과격한 우리가 살다 보면 아나키스트와 같은 사람 아니면 지역에 정말 두 손 번쩍 들 수 있는 통제불능의 폭탄 내지는 공직 내 이런 분들에 대해서 경험 속에서의 이해 또 다양한 토론 문화 그런 데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익숙한 게 있으면 그러면 해결되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도 미쳐 막 스트레스 오늘도 받고 어제도 받고 이걸 참고 뭐 하더라. 그러나 심각한 우울증에 걸리거나 자살을 해버리고 싶거나 이걸 때려치워버리고 싶거나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움을 두려워하지 말고 피하지 말고 즐기시라. 또 배움은 책에 나온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고 그리고 갈수록 느끼는 거면 3인행이면 거기에 반드시 정의가 있는 것처럼 전혀 아닌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도 그걸 배우고 또 실천하고 끊임없이 그러다 우리는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관 앞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 나는 참 잘 살았구나가 아니라 참 치열하게 살았지만 내 아내조차도 내 가족조차도 또 내 동료조차도 내가 공직에 있었지만 시민들조차도 내 나라조차도 제대로 못 챙겼구나. 그래도 열심히 살았지. 그러면 기립박수를 받지만 반대 B는 나야말로 멋진 삶을 살았다. 우리 자식들 내 말이라고 하면 바로 따라주고 이거는 본인은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 양반 관으로 가자마자 이쪽에 나오자마자 아이고 저 영감탱이 그래서 지금 오늘 뭐 대충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려고 했던 오늘 주제가 3가지 테마였어요.
세 가지 주제는 뭐냐? 첫 번째, 오늘 주제랑 첫 번째는 다양한 공직 경험을 통해 본 정치, 정책, 행정. 정치는 뭔가? 정책, 행정은 뭔가? 또 정책은 뭔가? 제가 고대에서 정치학을 학부 석사 박사, 지금 한양대에서 석사 박사, 강의만 전국대학에 100군데를 다니고 그렇게 해서 읽은 책만 안 샀어도 나는 집 한 채가 더 있을 거예요. 그렇게 읽었던 책보다도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들, 이런 경험들이 같이 연결되면서 그래도 오늘의 아무 시골 촌놈이 뭐 별로 전교 1등, 2등, 3등이 아니라 저는 전교 1, 2, 3등하고 무지하게 친했어요. 정말. 얼마나 스트레스였겠어요? 시험 얘들은 그냥 놀고 나서 다음에 시험만 보면 몇 개 틀렸냐 그러면 많이 틀렸어. 아 잘했다. 몇 개 틀렸어. 3개 그것도 실수로. 나는 날밤을 새고 했는데 막 10개 15개씩 틀리고. 어떻게 스트레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오늘까지 그런 평범한 제가 그래도 다양한 경험을 할 때는 이런 현장의 경험들, 이런 노력들을 나름대로 해와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저도 잘 될 거라고 봐요. 지금도 변함없이 열심히 이렇게 가니까 언젠가 또 기회가 오면 좋고, 아니면 이제 원 없이 했으니까 마누라하고 애들하고 편안히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저기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공직의 경험에서 제가 경험한 정치와 행정과 정책,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지난번도 했지만 두 번째로 우리가 다니고 있는, 여러분이 다니고 있는 공공정책, 막연한, 얼마나 멋있어요. 공공정책. 뭐예요, 그게? 그게 미세먼지고, 북핵이고, 다 우리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이 공공정책인 거죠. 지방자치, 거창한 게 아니에요. 찌그락짜그락 싸우고 있는 공직 내에서, 시민사회 내에서 벌어지는 게 지방자치인 거예요. 시민. 저기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가족인 거죠. 이거를 내가 어떻게 글로벌 사회에서 이걸 고민할 건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총론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지금 엊그저께만 하더라도 저는 하노이에 제가 직접 갔지만 뭐 100% 사인할 거라고 보고, 이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를 정말 한반도 평화 완전한 정착으로 가는 이 결정적인 순간에 틀어져 가지고 또다시 추측컨대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럴 때 당에 따라서, 정치에 따라서, 또는 자기가 있는 데 따라서 이거를 뭐 희낙낙거릴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의 생명, 생존, 평화, 일자리, 국제 경쟁력, 우리들의 투자, 이런 부분에 관건적인 이런 북핵 문제 또는 미세먼지 문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글로벌적인 마인드를 가져가야 되고 실존적인 고민을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한 이런 좀 시스템적 마인드, 그걸 이야기하셨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어떻든 공공정책대학원에 이런 보니까 복지도 전공하시고 또 협상 전공, 또 지역 발전, 일반 행정 전공하시는데 그냥 이건 뭐냐 전공일 뿐이냐. 협상, 무슨 협상을? 북미 협상, 남북 협상, FTA, 갈등, 협상은 거창한 국제적으로만 벌어지는 일상이 협상이잖아요. 일상이. 옆에 동료하고 협상해야 되는 거고, 민원인하고 협상해야 되는 거고, 그죠? 가정 내에서 협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하고, 가족들하고 합의를 도출해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무슨 서구의 누구 학자가 무슨 이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해놓고 합리적인 토론 문화를 해주는 거고, 자기가 갖는 자아의 철학, 비전이 있어줘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남에게 의식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주도형 삶의 행복, 최우선의 행복을 건강으로 할 건지 행복으로 할 건지, 아니면 자기만이 갖는 가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제하고 수업을 갖는 과정에서 찾아가고 또 그 중에 한두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강한 느낌을 가지시면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가 극단적인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졌을 때
그래, 맞아. 나만이 아니라 누구나 겪는 거니까 의연하게 가야지. 뭐, 응? 더 잘해줘 버려야지. 이렇게 악성 민원인들한테 더 친절하게 해줘야지. 문자로라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